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프리시즌 첫 훈련을 앞두고 4호 영입으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을 확정했습니다. 5호 영입과 6호 영입도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7호 영입에 대한 힌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토트넘을 둘러싼 최신 이적 상황 그리고 코칭 스태프까지 강화하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 손흥민 선수의 세트피스 킥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세트피스 득점 기대할 수 있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토트넘 허스퍼 최신 소식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7월 4일 월요일에 콘테 감독과 함께 첫 번째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미 자페 탕간과 맷 도어티, 올리버 스킵 등 지난 시즌 말미에 부상으로 고생했던 선수들은 6월 27일 월요일부터 토트넘의 훈련장 호스퍼웨이에서 몸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국가대표 경기를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이 일단 7월 4일에 모두 모여서 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은 7월 9일 한국행 출국을 통해서 한국 투어를 통해서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굳이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 남은 채 토트넘 선수들을 반기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에서 토트넘 선수가 합류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세비야를 초청한 이번 경기의 세부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강호 세비야는 7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고요. 토트넘 허스퍼는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9일 토요일에 영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7월 10일 일요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현장에서 별도의 공식 일정은 없지만 팬분들은 공항에 가셔서 브라질 대표팀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처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7월 11일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입국 다음 날에 유소년 클리닉을 서울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오후 6시에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하는데 이 티켓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쿠팡 플레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다음 날 진행이 되는데요.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를 7월 13일에 치르니까 7월 12일 화요일 경기 하루 전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양 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니까 콘테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아마 선수 인터뷰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터뷰 직후에는 이제 K리그에서 주관해서 팀 K리그 선수들의 팬사인회와 이제 미디어 인터뷰 오픈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 7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팀 K리그의 본 경기가 열리고 경기 직후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목요일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각종 스폰서십 행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7월 15일 금요일에는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오픈 트레이닝을 갖게 되고 이어서 IFC 몰에서 프리매치 기자회견 토트넘과 세비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차전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 세비야가 7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서 팬들에게 훈련을 공개하고요.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의 한국 투어 마지막 일정인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이 이번 한국 투어에서 투미와 오피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투미의 모델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토트넘의 중심, 토트넘의 핵심 스타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투어 명단에 함께 하게 될 토트넘의 5호 영입 선수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프랑스 국가대표 센터백인 클레망 랑글레 선수입니다. 파브리오초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과 랑글레가 풀 어그리먼트 개인 조건에 있어서 완전히 합의를 끝마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 간의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았다. 1년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없잖아요. 이적료가 없고 대신 임대 과정에서 어떻게 옵션을 달고 어떻게 임대료를 배분하고 또 주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랑글레 선수가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긴 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선 정리하고 싶은 선수이긴 했지만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바르셀로나가 다른 수비수를 영입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랑글레 선수를 또 정리하고 또 랑글레 선수가 이제 연봉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선수가 아예 패급이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랑글레에 대한 잠재력과 부활 가능성을 보고 접근했던 다른 팀들도 있었는데 콘테 감독의 존재가 랑글레 선수의 토트넘 결정을 이끌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하니까 7월 첫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소식이 가장 정통한 매체는 스포츠신문 문도 데포르티보인데요. 한준TV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로헤르 토레우 기자가 랑글레의 토트넘 임대 과정에서 콘테 감독이 설득을 했고 콘테 감독이 준 신뢰가 핵심이었다고 했어요. 다른 팀도 공식 제안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유벤투스가 토트넘과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죠. 아무래도 왼쪽 센터백과 또 왼쪽 윙백 등을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두 팀 모두 겹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유벤투스도 랑글레 임대 영입을 원했지만 콘테 감독의 존재를 통해서 토트넘이 이 영입전에서 승리를 했고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랑글레를 영입을 치열하게 경쟁해서 데려올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제1옵션이었던 요시코 그바르디올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계약에 따라서 내년 여름에나 이적이 가능하고 바스토니가 또 개인적으로 토트넘 행을지에 거절하고 이탈리아에 남고 싶은 의지를 보이면서 이 두 선수 최우선 옵션을 내년 여름으로 다시 이제 혈득을 진행하고 올 여름에는 임시로 좀 쓸 선수를 찾는데 랑글레가 이제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임대 선수이고 예전에 분명히 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이제 랑글레 선수가 세비야에서 워낙 잘했던 경기력 때문에 프랑스 대표도 됐고 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되찾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랑글레를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랑글레도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토트넘을 택하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콘테 감독이 랑글레를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랑글레의 토트넘 행은 이제 발표만 남은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르셀로나 소식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기자 중에 한 명이 스페인의 제라르 로메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제 주급 2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고액 연봉 선수인 랑글레를 임대해 오면서 그 절반 정도를 조금 넘기는 액수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랑글레의 연봉이 1200만 유로거든요. 이 돈이 총액 162억 원인데 700만 유로를 토트넘이 내고 바르셀로나가 그대로 500만 유로를 부담한다. 바르셀로나는 700만 유로의 부담을 더는 것을 통해서 구단의 자체적인 샐러리 캡을 좀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토트넘이 94억 원만 내면 되는 상황. 주급으로 따지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20만 파운드 가량이 되니까 랑글레에게 이 정도 돈을 줄 수가 없죠. 그의 거의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11만 5천 파운드의 주급, 한국 돈 1억 8천만 원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면서 랑글레를 데려와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는 베리 순 아주 이제 임박했다. 마무리가 끝날 것이다. 조만간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링가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는 추가 정보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 추가 정보가 나온 이유는 영국의 이제 공신력 높은 매체인 텔레그래프에 또 마이크 맥그레스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 스퍼가 제시 링가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제시 링가드는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도 토트넘과 연결됐던 선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웨스트햄에서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맨유가 보내주지 않아서 이적이 무산이 됐었고 1월 달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었는데 그때조차도 사실 이제 맨유가 몇몇 선수들의 중원 자원 부상으로 인해서 링가드를 잘 쓰지도 않으면서 보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올 여름에 링가드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고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는 점, 잉글랜드에서 잘하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보니까 또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제시 링가드는 토트넘이 고려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와 더불어서 공격 옵션 강화를 원하는 토트넘은 29세인 링가드를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왜냐면 사실 링가드가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쿨루셉스키나 히샬리송이나 이런 선수를 이미 영입한 상태에서 페리시치까지 감안했을 때도 측면 자원은 손흥민도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데 링가드를 왜 데려오느냐? 이 선수를 중앙 자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링가드가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이선 세컨드 스트라이커라든지 측면 공격수를 보긴 했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참 좋았을 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공격 미드필더로 뛰었었고 조금은 밑으로 내려가서 중앙 미드필더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활동력과 압박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패싱 능력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워낙 전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온다면 정말 다양하게 전술적으로 쓸 수가 있고 무엇보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포기한 상태에서 중앙 미드필드 조합에 있어서는 좀 공격적인 선수를 쓸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 선발이 아니라 조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선발로 들어갈 때 포메이션을 3-5-2로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링가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웨스트햄이 임대 영입 기간 동안 링가드를 잘 썼었고 링가드도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과 함께 할 때 출전 시간이 맨유에서 부족했던 상황 속에 잉글랜드 대표팀과 멀어졌었는데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웨스트햄에서의 활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과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링가드 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뛸 수 있고 토트넘에서 이제 주전 경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되는 과정 속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케인과 함께 뛸 수 있는 점,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일 경우엔 더더욱이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하는 과정에서 링가드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링가드가 토트넘의 제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링가드가 홈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선수는 프레이저 포스터밖에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선수를 등록할 때 팀그로운, 홈그로운이 필요한데 8명 정도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명단 안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명단 안에 팀그로운이나 홈그로운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수가 부족할 경우엔 등록 선수를 한 명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또 방출될 수 있는 윙크스 선수라든지 현재 왼쪽 윙백에서 레길론이 안 나간다면 세세뇽의 거치까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링가드를 데려오는 것이 토트넘의 유력한 옵션이 되고 있고 링가드를 데려오는 것이 이제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다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경기를 뛰었는데 선발 출전은 2경기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가드는 여러 가지로 토트넘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가드가 7호 영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5호 영입이 랑글레라면 6호 영입은 현재 제드 스펜스 선수, 오른쪽 윙백을 보고 있는 미들즈브로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5호 랑글레, 6호 스펜스, 7호 링가드가 될 수 있다. 6호, 7호는 홈그로운 선수로 데려와서 홈그로운 선수를 또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은 유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까지도 보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신력 높은 매체 스포츠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 애슬레틱이 단독 취재를 통해서 알린 소식인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코칭 스태프에 세트피스 전문가인 이탈리아 출신 잔니 비오 코치가 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69세로 고령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코치로서의 체력적인 이런 부분들 함께 뛰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경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코치인데요. 무엇보다 비오 코치의 최근 성과가 지난 2021년 여름에 열렸던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트피스 공격력, 세트피스 수비력까지 잘 커버를 했던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카타니아의 돌풍을 이끌 때도 비오 코치의 역할이 있었고 AC 밀란이라든지 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던 리즈 유나이티드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승격팀인 스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브렌트포드가 좋은 성적을 낼 때 세트피스에서 강했잖아요. 세트피스에서 돋보이는 능력을 보이면서 성적이 잘 났을 때 모두 비오 코치의 역할이 있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려 4,830개의 세트피스 루틴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공격과 수비 모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이 오게 됐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키커가 프리킥, 코너킥 다 손흥민 선수잖아요. 에릭센이 오지 않게 됐기 때문에 2022-2023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킥을 차게 될 텐데 비오 코치의 이제 지휘를 통해서 조련을 통해서 이 능력이 강화된다면 팀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득점 능력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득점 기록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킥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득점은 불과 8골에 불과했고요. 이 8골이라는 기록은 전체 20개 팀 중에 15위에 그칠 정도로 공동 14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쉬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비오 코치가 오게 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이나 프리킥으로 어시스트 기록을 좀 많이 쌓아서 지난 시즌 아쉽게 이루지 못했던 10-10을 다시 한번 놓을 수도 있고 또 바로 골로 들어가는 상황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스퍼의 스태프 보강은 비오 코치뿐만 아니라 이제 디렉터 차원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퍼포먼스 디렉터로 아이슬란드 출신의 그레타르 스타인손이 영입됐다고 합니다. 에버튼에서 지난 3년간 스카우트 책임자로 일했고 플리트우드에서 4년간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했던 스타인손인데요. 토트넘에 와서 파비오 파라티치오 디렉터와 함께 선수 영입 작업을 이제 진행할 인물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스타인선을 보조할 인물로서 앤디 스콜딩이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오게 됐는데요. 스콜딩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의 명문팀인 레인저스에서 4년 동안 스카우트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고 런던 태생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살포드 시티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럽 지역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파라티치 한 명에 좀 쏠리고 있는 업무적인 부하가 크다 보니까 파라티치 디렉터가 운영할 수 있는 영입 부서가 더 강해지게 됐다. 토트넘이 올 여름뿐만 아니라 1월달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도 선수 영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올여름에 정말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죠. 벌써 4명을 영입했고 가장 많은 돈을 현재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서 쓴 팀이 토트넘이라는 점 아주 놀라운 부분인데요. 5호 영입으로 랑글레가 유력하고 6호 영입은 스펜스가 될 것으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고 7호 영입으로 이제 링가드의 이름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비아레알의 왼쪽 윙백인 에스투피니안 그리고 토리노의 센터백 브레모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8호 영입까지 최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또 오게 될지 또 어떤 선수가 먼저 오게 될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모든 포지션을 보강하고 있는 토트넘 2022-2023 시즌에 마침내 염원했던 우승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